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기아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현대차는 오늘 4.8% 상승했습니다. 자, 밑에다가 현대차 깔고 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현대차. 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요. 기아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이유가 있죠. 현대차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증가폭.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다시 뒤집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시가총액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2월에 발표하는 그쵸? 저 PBR 이거 아시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에 발표를 하는데 주가는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신고가를 갔다. 언제? 12월 달에. 그쵸?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조금 낮아요. 왜? 실적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기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는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익의 폭. 그쵸? 이익의 질이 기아보다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네시스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부 항목까지 우리가 알고 조사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활용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차피 주식은요. 어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가격을 먼저 반영을 합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그쵸? 이건 완숙된 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선반영이 기존의 주식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들이라는 게 뭐 기아하고 현대가 기존의 주식들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성장주들, 그쵸? 극도의 성장주들, 완전 극한의 성장을 바라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쵸? 굉장히 막 폭등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나타내고 있는 성장에 대한 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반영 수치보다 기아와 현대차는 선반영 수치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선반영된다는 본질적인 내용, 즉 주식 시세의 본질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2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하면 현대차 주가 50만 원까지 간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분석 결과.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여기 나오는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여기 한번 봅시다. 저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무슨 뭐 ETF를 만든다. 뭐 어떤 뭐 특정하게 뭐 성과에 대해서 뭐 공유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이거 아니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 주식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시켜야 돼요. 매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이런 부분이 그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증시가 상대적인 평가를 물론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주주 환원책을 단순히 뭐 배당 성향을 증가시킨다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이거 그냥 내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내용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결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냥 미국의 대표 세계 기업이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죠. 뭐 아마존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통 주식 수가 계속 줄어요. 계속 줍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데 보세요. 유통 주식 수가 계속 줄어요. 실적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식을 사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그런데 유통 주식 수를 계속해서 줄여요.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희소성을 가지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국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를 볼 때는요. 그쵸? 가격적인 전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쵸? 만약에 기아가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가격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오르기 전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나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기 전 가격이 언제예요? 8월, 10월, 11월 이 가격이죠. 이거 가격 보면 7만 원 이러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샀으면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샀을 때 내가 꾸준히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심리가 엄청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아를 볼 때도요. 11월과 12월 달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1월 달에 조정을 줬는데 여기서 발생한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상승세, 그쵸? 상승 속도를 높인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발생했었던 신고가 구간에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모멘텀을 받고 쫓아갈 때도 있고 쫓아가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그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신고가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쫓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12% 상승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기아나 현대차 같은 주식이 이렇게 막 급등할 거다, 막 한 달에 30% 40%씩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막 갔다가 쫓아서 붙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고가 종목을 하면서 왜? 그게 시장 주도주니까 여기 기아 쪽으로 매수 타점을 기다리자. 즉 가격 전략을 기다리고 그 기간은 2주 안쪽으로 끊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다 올려놓고 있고요. 여기 뭐 2월 5일 코리아 FT 그리고 오늘 장중에 10시 4분에 나간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 내용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해서 이렇게 31%씩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5일 오늘입니다. 여기 보면 코리아 FT 8시 47분 시장가 매수. 그쵸?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냥 시가 체결 시키라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코리아 FT 지금 제가 왜 하겠습니까? 왜 해요? 기아, 현대차, 자동차가 강하니까. 기아, 현대차가 왜 강해요? 정부 정책의 방향, 즉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저 PBR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 PBR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 딱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기대치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큰 종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라간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했고 실적이 좋다는 것, 즉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좋다는 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 신고가 종목을 찾아야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리아 FT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자, 쭉 보시면요. 여기 자, 쭉 보시면요. 여기 2월 2일 여기 자 2월 2일 코리아 FT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2월 1일, 2월 2일 그쵸? 4,200원, 4,200원 그쵸? 그리고 오늘도 매수했죠. 4,490원. 괜찮아요. 평균치를 맞춰 놓되 이 구간에서만 걸려 있으면 됩니다. 주식을 싸게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때요? 매수 그렇죠? 물론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 이상의 손절폭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정도의 기간을 보는 게 얼마? 2주 안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완성돼 있는 매매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매매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성돼 있는, 그렇죠? 완료가 되어 있는 매매는 어떻게 될까요? HLB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고가 돌파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눌림목 확인했고요. 반등 확인한 이후에 매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4일 만에 31%. 그렇죠? 그리고 1월 달에 반도체 강했죠. 근데 반도체는 12월 달에도 강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뭘 만들었죠? 신고가. 그리고 나서 확인, 눌림목, 반등 확인, 매수. 그렇죠? 정확하게 매수 진행이 됐고 21.17%. 그렇죠?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신고가, 즉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 어려워. 상황이 어렵고 손절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2월 달에 원래 여기 제가 공유를 합니다. 어떤 매매를 진행하는지 이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요. 소통방에서. 근데 2월 달에 제가 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쵸?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어떤 타점의 매매를 진행하는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니까 와서 배우세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강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잡는지 종목을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가격대를 잡고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별로 가격을 잡고 종목을 추적해서 내가 비중을 나누면 그게 주식 투자의 끝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 그랬을 때 비중을 나눠서 보유 기간을 2주 안으로 어떻게 끊을지. 그쵸? 요 두 가지 내용인데 요것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챕터로 제가 2월달에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아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왜 기아를 보고 있는지,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또는 실적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결과는 실적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얼마에 매수할지. 특히나 기아 같은 대형주는 그 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형주라서 쉬운 게 아니에요. 중소형주는 막 단기간에 급등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돌파하는 부분 보면서 쫓아가더라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어버브 반도체 이거 4일 동안 막 20%씩 수익을 내잖아요. HLB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HLB 같은 경우에도 막 4일, 5일 동안 30%씩 수익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기아 같은 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매수하되 대형주는 눌림목 구간에 공략을 하자. 하지만 눌림목 구간에 공략할 때는 무조건, 그쵸? 장기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대형주면 대형주일수록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횡보하기 시작하면 정말 막 3개월, 6개월씩 횡보하잖아요. 그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가격이 중요한 게 대형주입니다. 근데 그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유수의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자금을 많이 넣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 가격이.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기아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고,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 그쵸?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려면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파악. 그쵸?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손실로 끊으려면, 그쵸? 데미지가 거의 없어야 돼요. 진짜 막 0. 몇 프로, 뭐 1% 이 안에서 다 끊어야 됩니다.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을 하자고요. 대신에 수익이 날 때는 어느 정도 났는지 보셨죠? 21%, 뭐 30%, 40%, 그쵸? 여기서 걸렸을 때는 한 1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으려면 철저하게 가격과 보유 기간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무조건, 그쵸?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조건 배우세요.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것도 무료로 공개를 한다.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기아, 자, 기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고가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2월과 3월, 4월 엄청 중요합니다. 4월 달에 총선 있고요. 2월 달에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치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